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그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산과 염기가 수용액에서 각각 공통적으로 내놓는 이온을 알고 각 수용액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유추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에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내놓는 이온이 있다라는데, 자, 어떤 이온이냐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산, 대표적으로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이런 여러 산들을 준비했고, 염기에는 오른쪽에는 염기로 이제 수산나트륨, 수산칼륨, 수산칼슘, 수산바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 네 가지, 네 개의 화학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 산과 염기에서 혹시 공통적인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산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요거 수소가 공통적으로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 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존재? 뭐가 공통적으로? 그죠? 바로 수산화, OH 요것들이 공통적으로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산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 이게 있고 수소가 있고, 염기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 수산화가 있다. 자, 그러면 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일까? 바로 특정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것 때문이다. 자, 산은 일단 수용액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수소이온과 요런 음이온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염산을 예로 들어보면 수용액상에서 이렇게 있다면 두껍네. 염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소이온,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염화이온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물에 녹아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 한 개와 염화이온 하나가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이라는 것으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수용액상에서. 황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수소와 황산이온, 앞에 숫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개수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황산이온, 탄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또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자, 요렇게 쉽게 그냥 탄산 이온을 한번 봅시다. 탄산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수소 이온 몇 개? 두 개와 그 다음에 음이온은 쌤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탄산이온 하나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반드시 요렇게 산이 수용액상에 녹아서 이런 형태로 이온화 되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처럼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요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일단 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산이 공통적인 성질, 식초랑 염산이 똑같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냈었죠. 그렇게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그 속에는 수소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 식초 속 아세트산에서 이렇게 나온 수소 이온과 염산 속에서 나온 수소 이온, 두 수소 이온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자, 중요합니다.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요 수소 이온 때문이다 라는 거까지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을 봤으니까 염기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염기 같은 경우에도 수산화 나트륨은 어떻게 분리된다?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자, 하나 예시를 그려줄게요. 자, 염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수산 나트륨을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여기 수산화 이온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수산화 칼륨과 마찬가지로 칼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분리가 될 것이고, 수산화 칼슘은 어때요? 이렇게 칼슘 이온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산화 이온이 나오겠죠. 바륨 또한 바륨 이온과 두 개의 수산화 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요 옆에 마찬가지로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가 이온이랑 두 개의 수산화 이온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염기성은 그러면 왜 나타나는 것이냐? 염기 또한 새롭게 정의를 하면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염기 또한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뭐 때문이다? 바로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산과 염기가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또 산과 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산으로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험했던 아세트산인 이제 식초의 아세트산 혹은 뭐 김치나 유산균 음료에 있는 젖산 또한 산이 되는 것이고, 과일 주스 속에는 시트르산, 다양한 등등등 여러 가지 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비타민 또한 또 여러 산들이 존재를 하고, 탄산음료 속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탄산,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플 때 먹는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산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기는 주변에 또 어디 존재를 하느냐? 우리가 흔히 이를 닦는 치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탄산나트륨이라는 염기가 존재를 하고, 이런 세정제 속에서도 이런 세정제 또한 염기 물질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지구온난화를 또 야기하는 어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러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로서 우리가 해양, 그러니까 바다의 산성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바닷물의 산성화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일단은 이 산성화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바로 바닷물 속에 일단 수소 이온이 이렇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의해 바닷물 속 수소 이온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바닷물 속 수소 이온은 이렇게 탄산 음이온과 반응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반응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활발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과 해양 산성화가 뭐가 해로운 것이냐? 자, 그것을 이제 산호나 조개류의 개체수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그냥 막연하게 뭐 개체수 뭐 문제가 있다니까 조금 작아지겠지 보다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하면 우리가 여러 생각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본 것을 선생님의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산호나 조개류 우리가 뭐 이렇게 맛있게 먹는 뭐 새우나 가재, 랍스타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껍질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탄산이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이 껍질이나 뼈대를 만드는 데 써야 할 탄산이온이 아까 말했던 바다의 산성화로 인해서 수소이온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탄산이온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얘네가 만들어야 될 것들을 못 만들고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수가 감소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즉 뭐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배출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뭐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새우나 이런 각각류, 조개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인류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이 되어 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한번 줄일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뭘 배울 것이냐? 바로 우리가 계속 산과 염기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산과 염기가 만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 또한 선생님이 실험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제는 오늘도 뭐 별거 아닙니다. 아까 수업 전에 물어본 질문이 있죠. 산과 염기가 어떻게 각각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비공개 댓글로 달아서 제출을 하면 과제는 끝입니다. 자, 쉽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